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이 어느새 횟수로는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9일째를 거리농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은 이제 비정규 투쟁 사업장 중에서 가장 최장기 투쟁을 기록했었던 기림전자군의 투쟁 기록이 쓰인 1895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이 단체별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이 요구를 한결같이 지키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재능교육 사측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투쟁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2013년 우리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의 연대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의 힘으로 2013년에는 반드시 이 요구를 쟁취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투쟁을 만들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기자회견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재능교육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기독대책위 조원정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태일 재단 이사장도 겸하고 있는 한국계 목사인데요. 전태일 동지가 43년 전 청계천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싸우고 투쟁해왔지만 신자유주의의 이 자본의, 금융자본, 시장자본이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열악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올해도 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대선 직후에 벌써 여러 명의 노동투쟁가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라는 이 오명을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괴롭습니다. 물론 인간 역사가 이러한 부조리와 부정에 대한 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역사이지만, 그러기에 한편으로 오늘 1849일째를 맞이해서 거리에서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 해고 노동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모으고 재능 회사 측이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고 이 노동자들과 협상에 나서고, 그리고 그 협상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협상 자리에 서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들이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앞으로 40여일이 지나면 우리 한국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투쟁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재능교육이 담당해서야 되겠습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수련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고 그리고 변혁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40일 이 안에 꼭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힘차게 구호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수색 결사 수색.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중경찰분의 김서현 동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금 투쟁사업장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1895일을 싸웠습니다. 아무도 그 긴 시간 싸움을 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부회장인 저도 그렇게 긴 시간 싸우게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가 너무 소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일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했던 그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 좀 하고 싶다. 차별받지 않고 우리 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우리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박한 그 요구, 일하고 싶다. 그 요구를 가지고 1895일이라는 긴 시간을 싸우는 정말 한국 사회에 너무나 야만적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0일만 싸워도 장기추의 사업장이라고 했었고요. 100일을 넘게 싸운 사업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본으로 수백 일을 싸워야 하는 게 만들어졌고, 역시 정리해고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 일하고 싶다고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수백 일, 수천 일을 싸워야 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대노동지들이 저한테 오늘 발언하라고 하면서 1895일을 기준으로 D- 며칠 이걸 하겠다고 제가 끔찍했습니다. 이젠 이렇게 긴 시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세상,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노동자가 함께 싸우고 연대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면서 그 전에 나는 뭘 얘기했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청일투쟁 때 단식을 좀 길겠죠. 그 단식도 저는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식하면서 사측도, 당시 조선일보도 엄청난 공세를 저희에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매도했습니다. 기룡전자라는 사업장을 비정규직의 본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투쟁의 어떤 부심으로 만들어서 니들이 이용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별 비난의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아마 박성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문제를 안 하고 저 노동자들이 싸우다 지치면 포기하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니들도 정치적 목적이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바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저들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기룡전자에서 그 모습을 확인시켜줬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갖고 긴 시간 싸우고 있는데, 쟤네가 왜 싸울까? 잘 딴 데 가서 일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본가들이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기록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소박한 요구하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어떤 희망도 또 가치도 저는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하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과서적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들께 살고 싶다는 이 소박한 요구를 포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날붙이고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가 됐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한 신념을 가지고 저희 싸워왔고, 저는 제 있는 동지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쌍용차 노동자들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생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터에 박성훈이 이길 것인가, 우리 노동자가 이길 것인가, 전 당연히 모든 생을 걸고 싸우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역사가 그래왔고 전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능동지들이 기능을 1895일을 넘기지 않도록 1895일 같은 날 하면 너무 끔찍할까요? 네, 1895일을 넘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크게 연대해서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성교 노동자들, 또 정리고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우리 교육자 군의 조합원들도 힘차게 동지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흥 동지들이 쌓았던 그 1895일이라는 그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의 연대와 단결로 반드시 승리하는 재능투쟁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투쟁사업장 동지의 발언을 한 분 더 모셔서 듣고자 합니다. 바로 어저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쌍용자동차 455명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을 노사 간의 합의로 이뤄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쌍차 문제가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드디어 해결 국면에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는 반기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2009년 86 합의를 통해서 노사 간에 합의했던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귀 약속이 원래는 1년 내에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합의를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지키면서도 하필이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이 시점에 사측이 왜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침통하고 또 막막한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재능동지들과 함께 긴 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동지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우 지부장님을 모시고 수행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895일을 싸웠던 기름 옆에서 함께 1895일이라고요. 싸웠던 기름 동지들 옆에서 함께 연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재능의 박성원이가 악을 쓰고 덤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내부에 좀 더 흐트러지지 않는 단결로 우리가 좀 더 출실이 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피력합니다. 쌍용자동차 4년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언론을 통해서 일부를 무급자들을 약속을 이행하면 좋았던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늦게서야 이렇게 하는데 지부 입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환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것 또한 투쟁했던 모든 동지들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작은 성과라도 모아내고 죽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좋은 성과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능지부 동지들이 무엇을 못해보고 어떤 것을 안 당해보겠습니까?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한 시간 속에서의 투쟁의 흔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이재현 동지의 추모식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동지들에게 감히 저희들이 게임도 안 되는 쌍용자동차 지부가 말씀드리고 싶다라면 힘차게 이 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먼 길을 가는 데 있어 함께 내부가 단단하게 뭉쳐서 적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힘모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습니다. 동지들, 장병에 효자 없고 장투에 동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투쟁이 끝나면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고 해서 투쟁했고 그 투쟁의 성과물이 다시 또 사람으로 남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지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지부도 힘 모아서 함께 연대하고 또한
많은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재능 동지들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들어가고 노동조성 인정받고 단체협약 회복하고 확실하게 투쟁해서 돌아갑시다. 동지들의 투쟁의 내려올 때까지 반드시 연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형차 김정호 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동지 여러분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참석 단위를 소개시켜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에 이후 진행되는 결의대에서 따로 참석하신 단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재능교육지부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면서 투쟁한 지 1849일째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895일이 되기 전에 국내 최단기 비정규 투쟁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갖기 전에 재능교육 사측이 반드시 각성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복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재능교육지부장 유명자 동지의 결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추운데 우선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3년이 되기 직전부터 저희가 사실은 중간중간 100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1895일 기령전자 동지들의 투쟁을 기록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 사실 진단반 농담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2013년이 가까워지면서 이 기록을 사측의 행태를 보면서 이 기록을 갱신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예, 오늘로 1849일 기령전자 동지들의 투쟁에 바로 그 날짜까지 46일 남았습니다. 1월 7일 날 D-50일이라는 그 날짜를 시작하면서 또 연대 동지들이 함께 이곳에서 이젠 끝내야 한다.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으로 가는 자본에 대한 사실 투쟁 선포입니다. 재능교육 자본 사실 비정규직 투쟁사에 자본의 이름이 재능교육 자본의 이름이 많이 앞으로도 거론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코 명예스럽지 않습니다. 1999년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도 사회에 의제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재능교육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33일간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파업을 했습니다. 99년 12월에 저희 그 투쟁은 지금도 비정규직 투쟁사에 가장 최초로 그렇게 힘차게 노동조합 만들기 위해서 파업 투쟁을 했던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 최초의 투쟁으로 투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재능교육 자본이 획을 그려고 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그리고 그 5년의 세월 동안 투쟁사업장의 가처분과 가압류가 횡행되는 그 시점에 재능교육은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학습지노조 위원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100% 임금 압류라는 만행을 저질렀고 또한 조합원의 집에 집행관과 재능교육 직원이 구둣발로 쳐들어가서 개인의 살림살이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히 더 이상 자본을 향해 맞서지 않겠지. 이제는 너희들 손들고 굴복하겠지. 단 하나 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연대 동지들과 힘차게
그리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투쟁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이젠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젠 끝내야 합니다. 물론 투쟁하는 주체들에게 칼자루가 쥐어지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간의 분쟁을 이렇게 최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무 투쟁사업장 어느 노동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재능교육 자본에 있습니다. 예, 드디어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벌였던 노동자들과 맞섰던 그 오명을 재능교육 자본이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면,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등져야 했던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그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오명을 갖지 않기 위해서 재능교육은 반드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노동조합 법에서도 인정한 노동조합 인정하고, 그리고 즉시 단체협약 원상 회복과 체결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저희 반드시 저희가 외치는 질긴 놈이 승리한다, 그냥 팔뚝질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소수의 조합원이지만, 그리고 많은 운동진영에 집중받지 못했던 투쟁이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해준 연대동지들과 함께 또 그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힘차게 가겠다고 말씀드리지만, 굽히지 않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그날을 향해서 투쟁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토론회에서 발제자였던 권영숙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 장기투쟁사업장이라는 낱말이 통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은 수많은 사업장들이 투쟁에 돌입하게 되면 길게는 몇 년씩 3년, 4년을 넘어서 5년, 6년, 7년, 8년을 싸워야 하는 많은 투쟁사업장들을 한국에서는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의 요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말로 방어적인 요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싸운다는 말은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했던 그러한 역사에 맞서서 우리 노동자들은 작은 힘이지만 굽힘없이 싸워왔습니다. 재능투쟁 역시도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지된 단체협약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재능동지들이 6년 전에 돌입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굳건히 사수했던 많은 조합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능교육 사측은 단체협약은 차후에 복귀해서 논의할 수 있으니 원직 복직이라도 해주겠다, 단체협약은 나중에 천천히 논의하자는 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된 재능교육 동지들이 단순히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었던 시초였던 단체협약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 정당한 요구, 우리의 소박한 바램을 가지고 6년째 이렇게 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지금까지 오기에는 재능동지들의 투쟁도 큰 힘이었지만, 그 동지들의 투쟁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했던 많은 연대 단위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힘을 모아서 2013년 반드시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여민희 동지와 재능공부회에 함께하는 정주혜 동지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07년 겨울에 시작된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 달 26일이면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투쟁했던 기륭전자 분해의 1895일이라는 투쟁일수와 같아진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있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 해고, 용역깡패 투입, 손배가 압류, 단체 협약 해지 등 휘두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했다.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굴레에 갇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지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해가는 과정이었다. 반면 재능 사측에게는 재능 학습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도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일에 재능지부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학습지 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라면서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에게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록 법적으로 완전한 노동 3권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재능교육 사측은 지난해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복직한 이후에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능교육 자본을 이미지 실추와 학습지 시장에서 하락하는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지 못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 재능교육 자본이 진실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단서도 달지 말고 지금 당장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2월 25일이면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게 되고 26일이면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지부의 거리 농성 투쟁이 1895일째를 맞이한다. 우리는 이날이 오기 전에 재능교육 사측이 재능지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재능교육 사측이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사태를 질질 끄는 것은 결코 재능교육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내내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자본가들의 대변인에 불과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 재능교육 자본과의 투쟁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40여일은 재능교육 자본의 몰락이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것인지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이제 어떠한 길로 들어설 것인가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달려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하자. 재능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라.
2013년 1월 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예, 이것으로 2013년 재능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